예,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하고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어떤 수열의 극한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지를 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바로 뭐 설명도 없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는 이런 토픽이 나옵니다. 그렇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어떤 기본 성질인데 잘 보시면은 눈에 익어요. 우리 언제 배웠냐면 2학년 때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다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2번만 보면은 어떤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다가갈 때 두 함수 fx 더하기 gx는 그쵸? 따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지.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항상은 안 돼요. 항상 안 되고 다 알다시피 언제 이게 성립한다? fx가 알파로 갈 때 수렴하고 gx도 수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가 a에서 각각 수렴할 때 됐죠? 나누어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함수 자리에 그대로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수열이 들어간다. an, bn. 물론 an, bn이니까 이 자리에 이제 n이 일반 상수로 안 간다고 했죠. n이 2로 가는 건 우리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니까 n은 항상 어디로만 간다?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두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겠냐. 를 따져보자 이 얘기지. 근데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다 됩니다. 물론 나눌 때 이 분모에 있는 수열은 0이 돼서 안 되겠죠. 그렇죠? 0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실수가 있을 때는 이 실수는 앞으로 곱해서 따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듭 당부하는데 내용은 쉬워. 내용은 쉽습니다. 근데 언제 된다? 이게 항상 언제일 때? AN과 BN이 뭐 할 때? 수렴할 때다. 수렴할 때. 수렴할 때 성립한다. 됐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선생님, 예. 아니, 수렴할 때 이 성질들이 성립하니까 반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하겠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수렴하면은 성립한다고. 그러면 수렴 안 하면 모르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수렴하면 이 5가지 기본 성질을 보장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으면 보장할 수 없다.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는 아마 안 잡혀 있을 텐데 요 내용 바로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였더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1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비슷하실 텐데 우리 지난 시간대로 따지자면은 이 수열의 극한은 직접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결정지었다. 됩니까? 근데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 얘기지. 매번 시험 칠 때마다 X축, Y축 긋고 점 찍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좀 적용할까 싶은데 한번 좀 해볼까요? 항이 두 개다 이 얘기지. 3과 뭐 n분의 1이다. 3이라는 수열, n분의 1이라는 수열. 그래서 나누어 쓸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 3, 그 다음에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로 쓸 수 있을까? 쓸 수? 대답 다 했죠? 쓸 수 있습니다. 왜? 쓸 수 있다. 근거가 뭐지? 근거? 수렴하잖아. 어디로 수렴? 어디로 수렴? 수렴? 3 수렴? n분의 1 수렴? 아, 수렴하는 수열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따로 나눠 쓸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 3이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1번. 바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좀 처음이니까
그럼 식을 다루기 편하게 분배를 좀 해봅시다. 근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분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할게요, 여기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나씩 일일이 다 전개합니다. 4, 그 다음에 곱하면 n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n분의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되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죠? 근데 따져보자 이 얘기야. 또 쌤, 덧셈, 뺄셈 수열이 무려 4개의 수열이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이 가운데 계산됩니다. 따로 봅시다. 뭐 해도 되고. 그러면은 수렴하죠. 4. 얘 어디로 수렴한다고? 4. 얘 어디로 수렴? n분의 1, 무한대분의 1, 0, 무한대분의 12, 무한대 제곱분의 3 모두 0으로 수렴. 4개의 수열이 수렴. 그럼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다 리미트 분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다 써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더하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빼기 계산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처음이니까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2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입니까? n제곱분의 3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각각 계산 가능하다. 어디? 4 0 0 0 그 정답은 얼마? 4다 이 얘기죠. 되겠어요? 다 써야 원칙인데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답을 내려도 되겠죠?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리미트 다 덧셈 뺄셈 나눠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잘 보면은 실제로 4개의 수열이 이렇게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n분의 4, n분의 2, 3, 1 다 수렴한다 이 얘기지. 그럼 다 수렴하니까 일일이 리미트를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냐? 상관? 네. 그쵸? 다 씁니다. 자, 처음이니까 한번 쓰고 다음부터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4 나누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면 어디로 수렴한다? 1 어디로 수렴한다? 0 0 3 그래서 수렴값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답이? 얼마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제 1번 이어서 같이 볼 건데, 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저렇게 예제 1번과 같은 좀 복잡한 수열의 극한값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수업 듣고 있죠? 지금 다 보고 있다. 지금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자, 예제 1번. 대입을 먼저 해볼게. 대입.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자리에 무한대를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은 실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대입해보면 무한대 제곱 더하기 그대로 쓸게요. 3 곱하기 무한대 제곱 더하기 2 무한대 빼기 5인데 얘기했잖아. 그렇지? 무한대를 이제 커지는 상태라. 커지는 상태 제곱해도 무한대고 무한대가 1을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어차피 커지는 상태라 기껏 1 더해봐야 커지는 상태다. 쌤 그럼 1이 아니라 쌤 1억을 더해도 무한대냐? 네. 별 차이 없습니다. 무한대 입장에서 1이나 1억이나 똑같아. 그 정도로 무한대는 뭐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지만 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 극한의 형태는 무한대분의 좀 무한대죠. 그렇죠? 무한대 3배, 무한대 2배 더하면 무한대 빼기 상수, 기껏해야 상수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슨 형? 네. 뭔지 알죠? 좀 귀찮아서 안 쓴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써주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퀴즈로 이렇게, 자, 부정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방법이 있습니다.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 됐죠? 나눕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분모의 최고차 항이니까 n제곱이지, 그렇지? n제곱으로 나누면 다 써봅시다. 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고 다 나눈다. 다. 분자도 3n제곱이 있었는데 n제곱으로 나누고 2n이 있었는데 n제곱으로 나누고 5가 있었는데 n제곱으로 나누자 이 얘기지. 아직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잘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좀 더 줄여서 자 무한대로 갈 때 1이죠.
약분 더하기 얼마 되냐면 n제곱분의 1이고 약분 되죠. 3 더하기 n 하나 소거되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5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5개의 수열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엮여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5개의 수열이 모두 수렴한다고. 3도 수렴, 1도 수렴, n분의 2도 수렴, 수렴, 수렴. 아, 그럼 각각의 모든 수열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일일이 다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겠구나. 되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근데 처음부터는 안 돼요. 수렴합니까? 안 하죠? 수렴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 리미트를 일일이 나눠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눠 쓸 수 없는 상태를 나눠 쓸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 게 수열의 극한의 기법이다 이 얘기죠. 됩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 따로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수렴값 계산하면 제가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답은 얼마? 1분의 3이다. 됐죠? 이렇게. 근데 선생님 미리 좀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시작을 할까 아니면 뒤에 가서 할까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 이렇게 어떤 다항식이죠. 2차식, 2차식 다항식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비가 답이 됩니다. 실제로 좀 말이 어려운데 차수가 똑같죠. 여기도 n제곱이고 최고창 최고창만 보고 앞에 개수가 3이고 1이거든. 실제로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냐면 1, 3 그대로. 그래서 3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왜 그렇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할 얘기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직접 다 분모에 3차는 위에도 3차 내량이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3차일 때는 n세제곱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계산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눌 건데 첫 번째 분자의 차수와 누구의 차수? 분모의 차수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차수가 똑같이 2차식이다. 그러면 이때는 답이 뭐가 되냐면 개수비가 된다. 개수비. 이 말 이해되겠어요? 개수비 1, 개수비 3, 1분의 3, 수렴값, 극한값 1분의 3. 답은 3.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 좀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지. 분자의 차수 크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 직관적으로 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뭐 4n 뭐 5제곱 할까요? 3n 빼기 1이다. 차수를 비교해보면은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차수가 여기 2차식이고 5차식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 하냐면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n제곱으로 다 나눠야 돼. 그러니까 n제곱으로 나누면 분모는 1되고 간단히 쓸까요? n제곱 나누면 4n 암산 좀 할게. 더하기 여기는 얼마 됩니까? n분의 3 되고 여기는 n제곱분의 1이 돼. 근데 실제로 극한을 적용하면은 수렴하죠. 근데 결국은 다 0으로 가지만 발산한다 이 얘기지. n세제곱 n이 무한대로 가면 따라 한없이 커진다. 분자가 크니까 직관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n제곱분의 n5제곱 뭐 항상 이런 상황만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개수 뭐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거꾸로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0으로 수렴한다. 0. 되겠죠? 왜 0으로 수렴하냐? 그것도 바로 뒤에 아마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왜 0이 되는지를 따져볼 건데 좀 선생님 암기라는 얘기를 좀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무한대 형태일 때 다항식이다. 차수를 비교해서 같으면 개수비, 분모가 크면은 0, 분자가 크면 발산한다. 됐죠? 자, 정리를 해 주시고 다 됐으면 이어서 자, 문제 2번 계속 갑니다. 아,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고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쭉 풀고 있어요. 지금 네, 쭉 푸니까 혹시 이 미리 문제 2번을 풀지 않은 학생은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를 하고 풀고 나서 확인을 하면은 좋습니다. 알겠죠? 다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차수가 2차입니다.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죠. 그래서 답은 0이다 바로. 이렇게 할 거야 이제. 할 건데 좀 처음이니까 설명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분모의 최고차 n제곱으로 나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죠 그럼?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n. 자, 똑같이 n제곱분의 2n 마이너스 n제곱분의 5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 수렴합니다. 수렴.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면 실제로 남는 형태가 누구 남냐면 리미트 쓰지 말까요? 바로 답만 쓸까? 어떻게 되지? 어디로 수렴해요? 얘는 1 n 약분되잖아. n분의 3 0으로 수렴하는 거 알죠? 0 빼기 0. 그래서 실제로 답은 1분의 0이니까 1분의 0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차수 똑같습니다. 제곱. 답을 어떻게 처리하자? 계수비. 계수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요 정도 약분은 해주는 센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계속 갑니다. 이번에도 부정형인데 무슨 형태냐 봤더니 대입해봐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자, 루트 다 써볼까? 무한대 제곱 더하기 2배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자, 커지는 상태 제곱해도 무한대, 2배 해도 무한대, 더해도 무한대. 자,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죠. 어차피 커지는 상태 루트 씌워봐야 무한대다 이 얘기지. 근데 결론은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게 함부로 무한대 똑같으니까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형? 옆집형? 뭐 윗집형? 미안합니다. 부정형이라고 한다. 부정형. 그쵸?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어떤 기법을 쓰냐? 유리화. 자,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화가 뭔지는 다 알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루트 a 빼기 b, 그쵸? 그래서 형태가 똑같고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수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실제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가 다 사라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 계산해보면 여기다 따로 씁시다.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식은 다 쓸게.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인데 이 식을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위에 써놨죠, 그렇지?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루트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n이다. 가운데 부호가 바뀝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식에 어떤 식을 곱했으면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이 식과 이 식은 다르죠? 그래서 똑같게 하기 위해서 곱한 식을 다시 나눠주자. 다시 나눠주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계산합니다. 자, 리미트 어떻게 되겠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소거. 쉽죠? 분모 계산이 안 됩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2n 더하기 n이다. 요것도 몇 차식이라고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1차식으로 봐도 괜찮겠어요? 원래는 무리식이지. 루트 다항식은 무리식인데 어차피 최고차만 따지면 되니까 우리 최고차. 최고차인데 근호 안에 최고차는 2차인데 얘를 루트를 씌웠잖아. 그럼 결국은 루트 n제곱이니까 몇 차가 된다? 1차로 볼 수 있다. 이게 1차식으로 쓰면 좀 참 되게 오해할 것 같아요. 1차식 같다. 어떻게 얘기하지? 하여튼 1차식으로 취급합시다. 얘도 1차식이네, 1차. 그렇죠? 분자도 1차입니다, 1차. 아,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답은 뭘로 취급하자? 개수비. 최고창의 개수비 1. 근데 여기도 최고창이 있어. 이것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최고창의 개수니까 결국은 1 더하기 1. 분자의 최고창이 2죠. 그래서 답은 얼마? 1이다.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수열의 극한이 부정형일 때는 적절한 식을 곱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 방법이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시도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시정지하고 한번 각자 풀어봐요. 풀어보고 나서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2번 똑같은 문제인데 자, 같은 방법입니다. 유리화해서 계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합시다. 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형태가 똑같으니까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하고 다시 뭐 하냐면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을 다시 나눠주면 유리화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n 더하기 5 더하기 루트 n을 곱해야 되겠죠? 빼기니까 더하기. 그러면 이렇게 곱했으면 다시 원래 식과 1차하기 위해서는 나눠줘야 되겠다. 하나만 합시다.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계산이 안 돼요. 그대로 씁시다. 더하기 루트 n이고. 자, 분자 루트 n 그대로 쓰고 이 부분 어떻게 계산되죠?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n은 소거. 됐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그대로 한번 더 씁시다. n 더하기 5 플러스 루트 n분의 누구 남습니까? 5 루트 n이다. 좀 마찬가지로 애매하지만 차수가 똑같다 이거지. 몇 차라고 해야 돼? 루트 n은 루트 n은 n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차 뭐 요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차수만 비교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똑같죠? 차수가 다 똑같은 거 이해되겠어요? 똑같죠? 그럼 개수비가 답이다. 개수비. 앞에 최고차 개수 누구 있어요? 1 더하기 1 분의 5.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분의 5로 수렴하겠다. 됐죠? 계속 갑니다. 예제 3번. 근데 앞에서 했어요. 이 얘기도. 앞에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예제 3번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차함수를 생각해봐. 머릿속에 이차함수. 그러니까 n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실제로 발산한다.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최고차항으로 묶습니다. 최고차항으로 묶어요. 그러면 1되고 마이너스 얼마 되니까 n분의 1 되죠? 여기는 n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각각의 값은 0으로 수렴하죠. 남는 건 결국 n제곱이더라는 얘기죠. 발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했지만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3차거든요. 지금. 그럼 분자 차수가 크지 그렇지? 그럼 분자 차수가 클 때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되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또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암산 좀 할게요. 이렇게 되나? 그렇죠? 그래서 각각 리미트 계산해보면 다 수렴하죠. 실제로 0으로 수렴하는데 결국 이 마이너스 2n의 항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는 수열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밑에 문제 3번도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이네요. 문제 4번도 방금 했던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요 식도 1차분의 2차니까 분자 차수가 크죠? 그 답이 어떻게 되는지는 선생님 아까 정리를 해줬었죠. 그래서 요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답이 어떻게 될지를 각자 한번 유출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인물 지원이와 성호. 지난 시간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지원이와 성호입니다. 따져볼까요? 뭐래요, 지원이가? 수열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 잘 보입니까? 더한 수열이 수렴하면, 각각의 수열도 수렴하겠냐? AN 수렴하고 BN도 수렴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아직 몰라요. 물음표. 수렴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뭐 따져볼 수도 있는데, 뭐 대우를 이용해도 되고, 굳이 대우 찰 필요 없이, 뭐 안 되는 예를 하나 찾아보면 되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증명 방법 중에 하나죠. 발레를 이용한 증명.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런 수열을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더해서 0이 되게끔 만들면 되겠지. 너무 좀 직관적인가? 너무 어렵나? 확인해봐. n 플러스 마이너스 n은 0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수열을 AN과 BN으로 생각하자. 끝났죠? 그러면은 더하면 수렴하지만 각각의 수열은 발산하죠. N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N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더한 수열은 수렴할 수 있지만 각각의 수열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되겠죠? 그래서 발레가 존재하니까 오늘도 아쉽지만 지원이는 틀렸다. 네. 자, 성호 한번 봅시다. 성호. 제곱한 수열을 수렴하면 제곱하기 전에 수열도 수렴한다.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해볼까요? 어떤 수열을 제곱한 게 수렴하면 이 제곱하기 전에 수열도 수렴합니까? 하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 이런 안 되는 경우를 잘 찾는 게 되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참 핵심적인 요소?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찬가지로 발레를 들 겁니다. 아쉽지만 성우도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예, 우리 많이 쓰는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예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진동하는 수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발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열을 제곱하면 항상 1이거든. 제곱 왜 1인지 알죠 이거? 1을 제곱해도 1이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잖아. 아니면 직접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제곱이니까 2n제곱이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1의 n제곱이니까 1이다. 1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제곱한 수열은 수렴해. 어디로? 1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해. 하지만 원래 수열은 수렴하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수렴하지 않고 뭐한다? 발산한다.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도 틀린 두 사람끼리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래 최소 대화를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아무리 못해도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뭐 갑자기 무슨 얘기냐? 두 명이 제일 좋은 건 둘 다 참인 걸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아쉽지만 한 명이 틀리더라도 한 명은 참이어야 돼. 근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언제냐면 둘 다 틀렸을 때라. 그럴 때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대소관계 얘기를 하고 과제를 좀 제시를 하고 좀 이번 차시도 마칠까 합니다. 수업이 너무 깁니까? 예, 재밌게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재밌죠? 선생님도 재밌어요. 자, 참 함수의 극한에서 다 배웠던 얘기야. 함수에서도 배웠던 얘기를 수열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데 그쵸? 자, 어떤 두 수열이 있어서 항상 BN이 크다. 그럼 수렴한다면 수렴하겠죠. 뭐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한다고 가정 이 수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수렴 조건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으면 각각의 함수 수열의 극한값도 대소관계가 정해지지 않겠냐. 이해되겠어요? 직관적으로. 항상 큰 수열의 극한값이 클 수밖에 없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직관적으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똑같은 얘기인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등호가 없어도 결과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등호가 있어도 되고 심지어 없어도 이거는 성립한다고.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돼. 가장 직관적인 예인데 뭐 뻔한 예입니다. AN을 n분의 1이라고 두고 BN 수열 BN이죠. BN은 n분의 2라고 둬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n분의 1보다는 항상 n분의 2가 크죠.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등호를 붙일까요? 맞죠? 잠시만요. 크죠? 됐죠? 극한값은 어떻게 되지? 극한값. 어디로 수렴? 어디로 수렴? 이해됩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 값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n이 자연수니까. n이 자연수니까 n분의 1과 n분의 2가 같아지는 때는 절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일치한다.
이게 참 극한의 놀라운 참 세계죠. 그쵸? 자, 2번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2번도 많이 봤겠지만은 다 배웠던 얘기예요. 어떤 수열이, 세 수열이 있어서 항상 CN이라는 수열이 AN과 BN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쵸? 근데 또 전제 조건에 의해서 알파 수렴한다.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바로 쓸까요? 어차피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왜냐 알파 베타 같다 했거든. AN도 알파로 수렴하고 BN도 알파로 수렴하면 당연히 이 가운데 끼어있는 수열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대답하고 있죠? 똑같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리를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수학 2에서? 먹어봤어요? 혹시 이름만 들어봤나? 이름하여 샌드위치. 빵, 햄, 야채, 소세지, 뭐 더 없나? 그만할까 이제. 샌드위치 먹어봤죠 다? 선생님도 먹어봤는데 먹은 지 오래됐어요. 자, 먹을 때 이 이빨이 닿는 면적은 빵이지 대체. 실제로 이 빵 부분은 이 이빨이 닿기 때문에 잘라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입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람인데 입인데 입. 그쵸? 빵도 입으로 들어가고 요 아래쪽 빵도 입으로 가면은 아니 생각해봐. 가운데 끼어있는 이 야채 부분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입으로 들어가지 입으로. 설마 빵만 딱 배물고 쏙 빼는 사람 없지? 좀 더럽게.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되게. 그래서 한번 빵 배에 물었으면은 야채 끝까지 이렇게 다물어야 되겠지. 그래서 빵이 입으로 가기 때문에 사이들은 재료도 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뭐 어려운 얘기로 조임 정리라고도 합니다. 뭐 조임 들어봤어요? 뭐 나사를 조인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 나사를 조이면 가운데도 뭐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뭐 한국말로도 조인 정리, 뭐 샌드위치 정리. 이 조인다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스퀴즈라고 그러거든. 스퀴즈 한번 뭐 쥐가 짜다. 한번 찾아봐요. 이런 영어 단어 있습니다. 그냥 없는 거 만들어내지 않아요. 스퀴즈 뭔가 쥐가 짜다. 그래서 이 정리를 조임 정리, 뭐 스퀴즈 정리, 뭐 샌드위치 정리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좀 기억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놀라운 게 뭐냐면 등호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사실. 뭐 얘는 안 들어가도 되겠죠? 아까 이 예를 적절히 적용하면 충분히 등호가 없을 때도 결과는 같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적용되는 예제 4번 풀고 수업을 예고한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있는데 힌트만 주고 수업을 정리를 합시다. 가운데 끼어있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너무 좀 문제가 노골적입니까? 이 가운데 끼어있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선 양 끝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을 먼저 찾아보자. 차수가 2차 똑같으니까 개수비가 답이다. 3. 혹시 이거 3 되는 거 이해 안 가면 앞으로 돌려보세요. 강의를. 2차 개수비 1분의 3. 이 수열의 극한값도 3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에 끼어있는 수열의 극한값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정리? 조인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수열도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합니다. 자, 밑에 마지막에 문제 5번은 풀지는 않겠습니다. 풀지는 않는데 식이 변형이 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N의 극한값인데 실제 대소관계는 가운데 누가 있냐면 n제곱의 AN이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에 끼어있는 수열의 일반항이 AN이 되게끔 식을 변형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알려주면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자, 문제 5번은 각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각자 연습을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극한값의 계산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옆에 스스로 확인하기는 말 그대로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것까지 지금 다 풀기가 너무 좀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풀고 우리 교과서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해설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게시판에 글을 쓰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왜 답이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